스튜어디스 코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네네. 오늘 공청회가 있었고요. 네네네. 지금도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금 5시 반쯤 됐으면 네, 끝난지는 예, 예.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전반적으로 스튜어디스 코드와 관련돼서는 네네. 뭐 경영 참여에 대한 논란이 워낙 커서 그런지 일단은 경영 참여 배제 뭐 이런 식으로 좀 한 발 물러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 쪽에서 봤을 때. 그 사실은 뭐 스튜어드십 코드를 갖다가 도입하는데 제일 큰 어떤 방해물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문제 경영 참여의 어떤 경영 자율성의 보장을 갖다가 해친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가 사실은 2009년 이후에 금융위기가 발달이 된 거예요. 선진국에서 사실은 이게 아직 10년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시작된 게 그렇게 시작된 오래된 게 건 그렇게 아니에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예, 충분히 예. 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예, 검증 자체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뭐 선진국조차에서도 사실은 어떤 사례들이 누적돼 있지 않으니까 경험치가 그러니까요. 약하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는 사실이겠죠. 예. 근데 일단 복지부에서는 오늘 이 공청회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한 얘기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하면 수익성과 독립성이 그 해당 네네. 기업에 대한 얘기겠죠. 네네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재계에서는 네네네. 불안하게 이 스튜어디스 코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정부가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경영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을 이렇게 조항을 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 뭘까요? 그거를 근데 그거 자체는 기업이 나는 지나친 어떤 우려? 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그 기업 경영을 갖다가 완전히 어떤 자율성에 보장돼서 뭐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령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법과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견제라든지 뭐 이런 압력을 받잖아요. 사실 스튜어디십 코드라는 것 자체는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겁니다. 목표 자체가. 기업을 건전하게 성장시켜서 투명하게 성장시켜서 그 이익을 결국은 주주와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막연히 뭐 경영권에 대한 간섭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척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우려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난센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근데 재계라든가 네네네. 뭐 보수 쪽에서 이 스튜어디스 코드를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필이면 그 오얏나무 아래서 뭐 가건을 이제 고쳐매다 그런 것처럼 이 대한항공 사태, 아시아나항공 사태가 불거지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 대기업 오너들의 갑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 반감이 굉장히 고조된 상황에서 이 스튜어디스 코드 얘기가 본격화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다면 거꾸로 이 스튜어디스 코드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 그럼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도입된다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런 대한항공 사태, 아시아나항공 사태를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을 수 있는 거 자체까지는 정확하게는 그걸 갖다 가늠할 수는 없겠죠. 그 정도의 어떤 국민정부이 강력 관심을 발휘하고 어떤 주주권 행사를 할 거냐는 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영권 간섭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로드맵에서 발표했듯이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적어도 한 가지 어떤 그 제어 장치는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게 한국에서 더 급한 제도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하나의 재벌들이 어떻게 보면 소왕국을 건설해서 거기서 왕천은 군림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보면은 뭐 알 수 있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유례가 없어요. 우리가 뭐 3세도 승계가 되고 4세까지 승계가 되는 기업들이 전 세계 어느 대기업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춘 기업 치고서 그렇게 승계가 뭐 그 가족들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연스럽게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고 이 기업은 기껏 해봐야 4% 5% 미만의 자기 지분율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실은 그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기능들이. 그래서 당연히 그거에 대한 어떤 국민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가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어떤 공익성이 담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어떤 투자 수익률 올리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공익성을 충분히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또 발전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요. 결국은 기업을 건전하게 만들고 재무적으로도 건전하고 또 건강한 기업들을 갖다 지원하는 게 국민연금의 몫이 아닌가. 그리고 그거는 자기들이 법을 위배하지 않고 가령 횡령, 배임, 뭐 갑질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국민연금의 개입을 갖다 검토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꼭 스튜어디스 코드를 도입해야지 되나? 사회이사 제도를 그 정상화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회이사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그 뭐라고 그래야 적절하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행사가 됐느냐 하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죠. 별로 잘 정상적으로 행사된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었습니다. 사회이사 제도는 뭐 경영자들 일부 그 어떤 뭐 오너들의 입김에 맞는 사람들로 전부 다 채워지는 거고 지금까지 거수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올바르게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방식들이 자꾸 요구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령 뭐 노동이사제라든지 아니면 스튜어디스 코드라든지. 맞습니다. 지금 뭐 노동이사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또 논란이 굉장히 작년에 한번 하반기에 말이 나왔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문제이긴 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국민연금과 같은 게 미국은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저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게 이 스튜어디스 코드라는 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 도입이 된 지 이제 불과 10년 남짓. 그러니까 검증이 뭐 충분히 됐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뭐 연수가 좀 얼마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국민연금과 같은 이런 정부 차원의 이런 노후 어떤 그런 수단에 이런 식의 스튜어디스 코드가 도입이 돼 있는 데가 있는지 있다면 거기는 어느 정도의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혹시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공적연금 규모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 최대의 어떤 공적연금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스튜어디스 코드를 갖다가 도입을 했고 지금 바로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공적연금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랑 같다고 보면 되는 거의 거죠?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영국 같은 데에서 영국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기업을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그다음에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그다음에 사전적으로 제어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의료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이러이러한 걸 갖다가 조심하라는 공개 서한을 보내는 거고 왜 이렇게 했냐는 비공개 서한을 보내는 거고 경영자 면담을 통해서 그 경영권을 갖다가 반드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간섭한다거나 경영권을 갖다 무시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라는 게 등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보는 개념 자체를 갖다가 이제는 좀 벗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회사는 상장을 하지 말아야죠.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겁니다. 사회적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경영자라고 한다면은 법과 원칙 하에서만 경영한다고 하면은 이런 스튜어디스 코드를 갖다가 겁내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기들이 원칙만 지켜서 경영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5% 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5%를 넘으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해당 회사에서도 5%를 갖고 있는 그 주주, 5% 이상 갖고 있는 주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심지어는 뭐 이사도 좀 받아주기도 하고 등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걸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그게 자꾸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너무 해석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너무나도 상식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너무 순진하게 보는 건가요? 국민연금 자체가 지금 중점 대상 기업에 대해서만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2020년까지 가령 뭐 횡령 배임 사건이 일어나거나 주주가치 훼손을 갖다가 급격히 오너리스크 때문에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때 행사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자체를 갖다가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국민연금은 결국 이제 우리 국민들의 사실상 마지막 노후 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 굴러가고 또 수익률도 높아져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 프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